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은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무려 수시간 동안 이어졌던 예산심사 청문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대만이 꿈꾸는 그 거대한 하이테크 야망, 그리고 실제 현장 바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아슬아슬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지 한번 싹 다 벗겨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대만의 인프라, 과연 그들의 눈부신 혁신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진짜 취약성, 그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1,001억 5천만 대만 달러.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중화우정, 그러니까 대만 우체국의 최근 순이익입니다. 돈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들이 현대화를 향해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실적 뒤에 숨겨진 최근 도입된 A7 스마트 물류파크의 현실을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첨단 시설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현실은? 타이페이와 타오얀 물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우편물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은 자정까지 남아서 그 최첨단 기계 놔두고 일일이 손으로 소포를 분류해야 했어요. 왜냐고요? 그 대단하다는 자동화 설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삐뚤빼뚤하고 다양한 크기의 소포 규격을 전혀 아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관료주의적인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우정사업 변화의 고통, 최전선 노동자의 고충, 숨겨진 교통안전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 인프라 사각지대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우정사업 변화의 고통, 그 발전의 대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정사업의 현대화, 그 화려한 쇼윈도우 뒤에서 실제 시스템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편 시장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편지 같은 일반 우편물은 매년 3%씩 꾸준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면에 소포나 특급 배송은 무려 27%나 폭증했습니다. 27%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 폭탄이 기존 시스템을 그야말로 짓눌러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가장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중화오정 회장이 직접 한 말인데요. 자동화 설비는 미래의 우편물이 모두 표준 규격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죠? H1센터의 치명적인 오류가 딱 이겁니다. 미래인 소포들이 다 똑같은 네모 상자일 거라는 그 하이테크적인 착각이 현실의 제각각인 소포 모양을 완전히 진짜 완벽하게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최전선 노동자의 고충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계 오작동 같은 추상적인 얘기는 접어두고 이 거대한 변화의 맨 앞줄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그 인간적인 대가에 대해 얘기해보죠. 3,026명. 자,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금 중화우정의 인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빵꾸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서류상 있어야 할 정원하고 실제 뺑이 치는 현장 인력 사이의 격차가 무려 3,000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현장에선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사람들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1,310명이 사표를 내거나 은퇴로 빠져나가는데 새로 뽑는 직원은 1,040명밖에 안 됩니다. 나가는 사람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저히 못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살인적인 번아웃에 시달리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은 더 끔찍합니다. 작업자들은 전기를 아끼기 위해 양철 지붕 창고 안 30도 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 생생한 현장 목소리거든요. 경제부에서 실내 온도를 무조건 26도로 맞추라고 지침을 내려버렸어요. 아니, 꽉 막힌 거대한 양철 지붕 창고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화려한 혁신의 그림자 속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찜통 같은 고통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최저가 입찰 제도가 사람 잡을 뻔한 일도 있었죠. 예산보다 훨씬 싼 맛에 덜컥 낙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타이난 지역 우체부들은 다 달아빠지고 모양까지 변형된 불량 타이어 600개를 달고 오토바이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돈 좀 아끼겠다고 현장 직원들의 목숨을 걸고 룰렛을 돌린 거나 다름없는 아주 치명적인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숨겨진 교통 안전의 위협, 시스템의 균열. 이제 우체국 밖으로 나와서 국가운수안전조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대만의 자랑이라는 선진 교통 네트워크에 도대체 어떤 금이 가고 있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준비하세요. 대만에서 가장 안전하고 첨단이라는 고속철도 시스템이, 그것도 무려 7단계의 보안 인증이 걸려있는 그 무선 통신망이 어떻게 평범한 대학생 한 명한테 뻥 뚫려버렸을까요?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이 학생이 가짜 비상 상황을 방송하는 바람에 쌩쌩 달리던 고속열차 4대가 그 자리에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요, 진짜 코미디는 그 다음입니다. 고속철도 측에서 이 초유의 비상사태를 국가기관에 뭘로 보고했는지 아세요? 고작 문자 메시지 딸랑 하나 보냈습니다. 심지어 안전조사위원회는 그 문자마저도 우리 못 받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 엄청난 첨단 철도 기술이 고작 문자 메시지 하나 누락된 것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망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막으려고 만들어둔 게 바로 자발적 보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대형 사고 터지기 전에 현장 직원이나 승객들이 익명으로 조용히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장치죠. 대중교통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요즘 대만 뉴스 틀면 열차 안에서 보조 배터리 터졌다는 사고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철도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올린 자발적 안전보고는 딱 1건, 네, 1건입니다. 뉴스에선 빵빵 터지는데 정작 현장에선 아무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인프라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번엔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대형 구조물 프로젝트들이 우리 일상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국제항만 두 곳의 최근 사고 일지를 한번 쫙 뽑아봤는데요. 3월 6일엔 타이중항에서, 바로 다음 달인 4월 1일엔 가오슝항에서 거대한 화물선 충돌 사고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불과 한 달 간격으로 말이죠. 이런 게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사고의 진짜 원인을 까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선장하고 도선사 사이에 말이 안 통했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몰았다거나, 너무 피곤해서 졸았거나, 심지어 술을 마셨다는 의혹까지 있죠. 아무리 배에 최첨단 센서를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결국 사람이 실수하고 피로에 찌들면 그깟 기계장치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운수안전조사위원회 캐비닛에는 아직도 해결 안 된 안전권고안이 무려 103건이나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은 항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 짓고 있는 단장대교 논란 한번 보실까요? 오토바이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좁은 데다가 굵은 케이블 때문에 시야까지 꽉 막혀 있어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삐까번쩍한 개통식 테이프 끊는 거에 눈이 멀어서 정작 매일 거길 지나다녀야 할 출퇴근 시민들 데리고 하는 안전 테스트는 슬쩍 건너뛰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대중의 안전보다 사진 찍히는 홍보가 더 중요한 건지 묻고 싶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대만이 그토록 간절히 미래의 멋진 혁신 교통망을 지어 올리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바로 오늘 당장의 안전, 그리고 현장에서 말없이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화려한 현대화라는 간판 뒤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